안녕하세요. 대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나이가 34이며 현재 마트에서 야간 캐셔로 매일 11시간씩 1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매주 쉬는 날은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는 찜질방에서 4시간가량 또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길게는 한 70시간, 적게는 59시간 정도 일하는 셈이죠. 많이 일하는 것 같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삶이 저에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과 자기 삶이 완벽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 전 직장은 기자였어요. 그런데 1년을 채 못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쁘지 않은 사회적 대우와 나름의 전공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만둔 이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기자를 해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저를 엄청 억누르더라고요. 한 번은 한밤중에 제가 술 먹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신 곳에 찾아가 진짜 울면서 조금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당시 부동산 계약 때문에 반드시 버텨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빠그라지면 진짜 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해 속으로 끙끙 앓던 기간이었어요. 마감인 목요일에는 수요일에 밤을 새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일요일에도 월요일에 취재거리를 보고하는 것 때문에 진짜 일요일에 마음 편히 쉬어보질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험도 해봤다니까요. 아무튼 그때가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정말 버텨보고자 평생에 한 번이라는 그 내일체험 공제 아시잖아요. 그것도 신청했건만 어쨌든 저는 이 직업을 끝으로 이제는 소위 말해 제 나이대에 을에 갇혀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조금 집착을 좀 했었거든요. 기자가 되기 전 직장에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험이 있어 봤는데 그게 진짜 사람 참 미치게 하더라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된 삶을 영위하자 다짐했건만 결국은 버티지 못해 다시 또 백수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기자를 그만두었을 때는 정말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만둔 명분은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다시 한번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걸 핑계로 그만두긴 했는데 문제는 이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한번 찾아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심이 직업에서 더 이상 자기 실현을 하지 말자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직업을 오로지 생계수단으로서만 바라보자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전문성과 그에 비례하는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내가 가진 젊음을 지렛대 삼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런 성향이라는 것을 좀 알았어야 했는데 나중에 신입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죠. 나는 이제 어디 가도 신입으로 받아줄 수 있는 나이는 지났구나. 그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해보면서 직업에서는 내 정체성을 찾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어도 경쟁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게 솔직히 말처럼 쉬운 행동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변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내 주변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제가 딱 그랬어요. 번듯한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서 차가운 시선들이 정말 좀 많이 차갑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마트 캐셔라는 나름의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왜 아시잖아요. 그 시선이 주는 분위기. 그 주변 시선이 어느 정도는 저라는 사람을 되게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사람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사람을 만나면 제 직업을 말하기가 곤란한 적이 있었고 저 스스로에 대해 한심해한 적도 많았어요. 왜 나는 남들도 그냥 다 하는 흔한 직장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까 하는 생각. 그 고민에 정말 머리채를 붙잡으며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약해진 적도 많았습니다.
소개팅은 뭐 당연히 없고 또래 친구들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흔한 고민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애초에 친구도 많지는 않았지만요. 토요일마다 쉬긴 하는데 뭐 다들 토요일에는 바쁘잖아요. 몇 번 친구들을 귀찮게 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바쁜 친구들을 제가 붙잡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먼저 연락하는 빈도도 적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쟁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겪게 되는 현상이었고요. 저는 현재 이걸 그냥 계속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리였고요. 사실 혼자 밖에 나가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술은 무지 좋아하는데 뭐 같이 마셔줄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술안주를 만들어 먹는 게 발전해서 찌개도 뭐 끓여보고 고기도 삶아보고 튀김도 해보고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에게도 대접하면서 점점 밥상을 차리게 된 것이고요. 엄마가 잘 먹어주니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니까 그때그때 저렴하게 나온 걸로 매일 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처한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라면 단연 피아노예요. 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사물에 집착하는 게 참 웃긴데 어쩌겠어요. 저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잘 치진 못하지만 피아노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심심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약속이 취소될 때 피아노 학원 가서 연습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풀려요. 친구들에게 괜히 전화해서 술 먹자고 막 보채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적당히 피아노 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날 해먹을 안주를 직접 만드는 게 제가 쉬는 날에 하는 문화생활입니다. 저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경쟁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의 장점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그 과정이 결코 마냥 행복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고 또 연락할 수 없는 연락처만 붙잡고 멍하니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서 외로움을 하소연한들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의미 없는 위로일 뿐이거늘.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절 경쟁하지 않지만 제가 오히려 그들과 경쟁하는 것 같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 재테크 공부도 정말 부지런히 하고 생활비 아껴보겠다고 매번 스스로 해먹고 쓸데없는 외식도 없애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자기 개발이나 더 하는 거죠. 사실 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직업은 작가예요. 2권의 책을 내보기도 했고 글쓰기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로서 제가 표현해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마트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는 2권 분량으로 만들어질 책의 초안을 완성하기도 했고요. 기자였다면 한 페이지도 쓰지 못했을 분량이죠. 그런데 당분간은 책의 초안은 잠시 접어둘 생각입니다. 그것보단 유튜브를 통해 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세련되게 다듬어보고 싶어요. 재미있다는 소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싶거든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왜 그 아티스트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